자, 우리 오늘 아주 잡다하지만 아주 필요한 고민들이 막 많이 나왔는데요. 알짜배기네요.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최호정 교수님 모시고요. 우리들의 고민들도 막 여쭤볼게요. 최호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요즘 좀 분주하게 지냈어요. 아. 학기이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요. 그러셨군요. 저희가 네. 또 중구난방 막 떠들었습니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수님하고 같이 넷이서 또 대화해보고 싶어요. 네. 네네. 우리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금방 끊어졌는데요. 네. 우리 우승민 씨의 요즘 가장 큰 고민, 육아에 대한 고민 2가지. 아빠. 네, 모두에게 아빠만 하고 엄마를 하지 않는 얘기. 그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기가 네. 엄마라는 단어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왜 그런 겁니까? 그 엄마하고 아빠가 다 같은 의미예요, 애기들한테는. 아, 그래요?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보통 엄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를 알고 엄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입을 붙였다가 떼면 해보세요. 엄마. 그러니까 애기들은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 엄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옹알이 하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엄마를 하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애기가 우연히 엄마라고 했을 때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리액션을 해주죠. 예. 엄마라고 불렀다고 막 기뻐하고 예.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그러면 아기는 이건 뭐지? 이 반응은? 그러고 우연히 계속 엄마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 아빠도 마찬가지. 엄마보다 약간 어려운 발음이기는 한데 승민 씨네 애기는 아빠를 먼저 배웠나 봐요. 아빠를 하는데 엄마라는 단어를 알긴 알거든요. 왜냐면 뽀뽀를 할 때는 뽀뽀해줘 하면은 뽀뽀할 때는 볼에 대고 엄마 이렇게 뽀뽀를 하는데 네. 엄마가 안고 자 엄마 해봐 하면은 엄마라는 단어를 안 하거든요. 이제부터 그냥 이 사람은 엄마고 이 사람은 아빠고 그다음에 맘마 이거 다 비슷한 발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건 맘마 대구 경북에서는 물을 먹는 걸 암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구별시켜 나가고 그렇게 언어가 발달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언어를 이제 쓸 수 있게 돼요. 아직은 그 구별이 기다려봐야 되네요. 예, 명확하지 않은 시기라서 이제 애기한테 이렇게 머리가 길고 예쁘게 생긴 사람은 엄마라는 걸 각인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뭐 어떤 큰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아기가 이제 17개월인데 잠을 잘 때 항상 엄마나 아빠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항상 움켜쥐고 이렇게 막 굉장히 아플 정도로 자꾸 이렇게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아기들은요. 막 재밌게 놀고 싶은데 잠을 자야 되니까 화나서 그런 겁니까? 화내는 걸 우리가 잠투정이라고 하거든요. 놀고 싶은데 피곤하고 눈 감아지고 이러니까 막 짜증을 부리는 건데 머리 말고 다른 걸 만질 수 있게 인형이나 손에 잡으면 좀 존재감이 있는 어떤 걸로 대체. 그걸 해봤거든요. 일단 손을 주니까 손을 안 잡더라고요. 그래 인형을 주니까 곰인형이나 강아지 인형을 주니까 얘가 잡다가 인형을 보고 정말 화가 난 듯이 이 인형을 집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잠투정이에요. 근데 다른 엄마 아빠 머리카락하고 좀 비슷한 질감의 다른 것으로 좀 대치시켜 보세요. 다른 질감으로. 제가 그냥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기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할머니나 고조 할머니까지도 아기를 봤잖아요. 한 집안에 사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살면서 쌓아왔던 지혜를 받아서 그냥 별 걱정 없이 키우셨는데 요즘에 핵가족화되고 엄마 아빠처럼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육아를 전담하다 보니까 우리 애기는 혹시 뭐가 이상한 건가? 이 행동이 잘못된 건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이 과하다. 예, 그래서 그
애기들이 육아책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을 수 없고 옆집 애기하고 똑같을 수도 없어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예. 오늘 같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 만나면은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요것도 하나 있어요. 아기가 업어 키우면은 할머니가 예뻐서 업어 키우면 이 다리가 휜다고. 아, 그거 진짜래요.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딸애니까 한 번도 안 업어줬거든요. 앉기만 하고 했더니 애가 다리가 옆으로 휘는 게 아니고 안 업으니까 안으로 휘는 거거든. 아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약간 안창다리 같이. 안으로 가죠? 안창다리처럼. 승민 씨가 따님을 아주 사랑하시나 봐요. 엄청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면 좀 업어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휘게 하려면은. 저는 업어서 키웠어요.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논문이나 이런 걸로 검증된 건 아니지만 6.25 때 그 총알 소리 막 폭탄 소리 속에서도 아이들이 그 정신적인 문제 없이 자랐던 이유가 한국의 업어 키우는 문화 덕분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 업었을 때 아기들도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엄마 아빠도 사실 업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업어 키우는 거 뭐 늘 업고 다닐 시간도 없잖아요 요즘. 그래서 가끔 업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육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그렇게 동작을 몇 개 한다고 금방 모양이 바뀌고 뭐 그렇게 쉽게 그런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님 예쁜 다리를 갖기를 원하시면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기 마사지 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동영상 보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뭐 예쁜 몸을 가지는데도 좋지만 스킨십으로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좋아져요. 그걸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다. 그리고요, 교수님, 지난주에 그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인사말을 건네고 어떻게 절을 해야 되나 이 얘기 했던 거 정말 도움됐다고. 형식보다는 진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맞아. 네, 그거 너무 좋았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에 시간을 좀 길게 가지면 제가 좀 재미있는 일도 많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기쁨 중에도 슬픔이 있고 슬픔 중에도 되게 재미있고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 감성에 매몰되는 것보다 그냥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스튜디오에 나오신 날 우리 장례식 특집으로 한번 하죠, 교수님. 좋다. 네. 그날 현영 씨도 꼭 오세요. 그럼요. 초대해 주세요. 네, 오늘 교수님께 여쭤봐달라고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교수님 사실 이번 주가 4월 16일, 벌써 세월호 2주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유가족들을 가장 많이 안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최호성 교수님이신데요.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2주기 맞아서 팽목항이나 여러 군데 또 플랜카드들이 붙기 시작했는데, 유가족들의 이야기나 또 위로하는 말을 담은 플랜카드들이 굉장히 알록달록 예쁘다. 이거가 또 애도하는 느낌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또 요런 질문이 왔어요. 교수님 어떤가요? 그 현수막이나 엽서 같은 걸 만들 때 유가족이나 미수습자 가족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만들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네네. 그런데 뭘 원하시냐 하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내 딸이 예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슬프고 고통스럽거나 사실 지금 뼈 조각 하나만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하는 지경이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세월호를 인양해도 그 안에 우리 가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이 좀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표정이 없는 사진을 써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 사진을 바꿔달라고 하시고 그림에서도 이제 옷 색깔이 좀 어둡거나 이렇게 되면
예쁜 색깔로 치마를 바꿔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군요.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네네. 그리고 그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의 얼굴이나 사연이 있는 그런 홍보물을 받고 우리 대부분 받으면 버리잖아요. 읽어보고. 그런데 그게 버려지는 걸 원치 않아서 작고 예쁘고 부담 없이 그다음에 가지고 가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막 예쁜 핑크색 뭐 이런 걸 사용하거든요. 예, 그게 버려지거나 소외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SNS나 페이스북 이런데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선생님, 그분들에 대한 추모나 이런 말을 남길 때 예쁘게 그냥 실제로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냥 가장 좋았던 얼굴, 좋았던 표정을 기억해주는 게 가족들한테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만약에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이 이주기를 맞아서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또 말없이 한번 안아드릴까요? 저는 가족마다 상황이 사실 다 다르거든요. 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이렇게 짐작을 하실 텐데 가족들은 이제 뭐 조금 평온해졌는데 찾아가시는 분들이 자기 감정에 겨워서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웃고 있으면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고 말하시고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냐고 말하고 이래도 저래도 뭐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 시각으로 남을 재평가하지 마시고 저는 리본을 하나 달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잊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고 기억하고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너무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시원했어요. 네, 꼭 나와주십시오. 네, 저희가 또 세월호 이주기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잘 보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영남대 심리학과 최호성 교수님 오늘도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까 가족 간의 대화 또 저희끼리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현영 씨 어머니 얘기 들으면서 뭐 어떤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한테 대화할 때 이런 방식 쓰면 어느 가정이나 행복하겠다.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어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오빠랑 언니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완전 긍정 왜 이렇게 바이러스. 밝아? 긍정 바이러스야, 해피 바이러스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3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게 집에서요. 제 어린 시절부터 항상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시고 항상 밝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 어머니의 눈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네. 어떻게 이렇게 항상 밝고 항상 이렇게 웃음이 가득할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문보다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항상 이제 아줌마들이랑도 항상 하하호호 지내시고 어떤 모임에도 항상 수장으로 계시고 그런 모습들에 제가 그냥 엄마의 이런 리더십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고요. 주말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평일에는 이제 20년 동안 야구르트를 돌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야구르트복을 입으시고 입술은 빨간색 루즈를 칠하세요. 네, 근데 그때 20년 전에는 얼마나 그 야구르트 여사님들께서 되게 힘드셨어요. 사실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나온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저희 남매가 항상 5층짜리 아파트를 저희가 한 20동인가 그거를 항상 아침마다 방학 되면은 그걸로 같이. 용돈을 벌었어요. 저희 남매가. 훌륭하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항상 저희한테 미션처럼 게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동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엄마가 용돈을 줄게. 그럼 저희는 이제 방학 때마다 그 용돈 벌려고 엄마랑 같이 리어카에 저희 두 남매가 타서 그거 이제 알바하기 바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한테는. 이 강한 생활력은 또 엄마한테 배운 거구나. 네, 저희 엄마가 어머니의 화법도 다르실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말하는 거. 네, 저희 보면은 항상 뭘 하든지 항상 할 수 있어. 엄마가? 너는 할 수 있어.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들으니까 저는 어릴 때요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내가 나중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구나. 엄마가 정말 큰 사람이 어디세요?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여기 이 서울 분이시거든요. 경상도 엄마들은 저주하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맞아. 갑자기 오랜만에 생각나면 짜증이 막 나는데 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르네. 어떤 삶보다 되게 기구한 삶이에요. 왜냐면 저희 외할머니,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가지시고 뱃속에서 어머니를 이제 가졌다는 거를 딱 알게 됐는데 암인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임신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낳으면 본인의 목숨을 이제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다들 지우고 저희 할아버지도 아이를 지우고 그리고 이제 암 그거를 빨리 치료를 받자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낳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크셨네. 어머니가 없이 잘하셨지만 또 특히나 저희 새엄마가 이제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앞에서는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콩쥐팥쥐의 콩쥐처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밝으실 그래서 사실 수가 어머니가 있나? 학대도 받고 사실 그 어릴 때의 그게 굉장히 어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엄마가 이렇게 잘한 게 정말 신기해요. 야, 저는 갑자기 그 만화 있지 않습니까?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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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영 씨도 캔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세배 캔디. 근데 저희 엄마를 보면은 세배 캔디예요, 정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힘들고 부정적인 환경을 네. 오히려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극복해낸. 그리고 제가 한동안 사춘기 때 굉장히 짜증도 내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따끔하게 혼내시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면 어머니가 표정 자체를 풀라고 너가 이거 엄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숙연해지는 거죠. 어린 사춘기 때도 맞아 엄마도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제가 엄마의 그런 모든 그런 모범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말도 항상 자랐던 것 긍정적으로 같아요. 하시고. 네. 역시 가족력이라는 게 정말 이게 중요한 부모의 그 영향을 자식들은 거의 한 80~90%는 그 부모 영향을 정말 받게 되거든요. 제가 20살 이후에 세상이 이렇구나를 알게 된 거지 사실 그 전에는 너무 밝은 이 세상인 줄 알고. 얘기는 더 해야 된다. 네. 우리 3교시, 4교시에 또 그쵸, 이 얘기들 더 해봐요. 우리 3교시에는 아주 20대 친구들이 강한 고민을 보내와가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든 20대. 궁금하다. 네. 형님, 누나, 언니들은 어떻게 건너가셨나요? 이 질문 두고 3교시 때 저희 셋이 또 만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방송 어땠나요? 우승민 씨. 네, 괜찮았습니다. 뭐랍니까? 깔끔하다. 현영 씨는 오늘 즐거웠나요? 저는 사실 게스트로 출연했지만 네.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과 계속 뵙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자주 와요. 우리가 차비는 드릴 수 있나 모르겠지만 3교시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